자, 여러분, 우리 제3편 국세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시는데, 종부세 여러분 그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설이요. 종합부동산세 개요인데 그 양가 1번 종부세 의의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6월일 현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요.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 세금 계산에서요. 세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자에게 원래 부가가세하는 게 원칙이고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하고자 하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과세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요 항상.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성격에서 보유과세요.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 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요.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일 때 이게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그래서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를 했단 말이죠. 이 세대별 합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결정 나가지고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요 개인은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합산해요. 그래서 세대별 합산한다, 세대별 합산한다, 부부 합산한다, 땡입니다.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법인별로 합산하고요.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법인별 합산. 그래서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법인별로 합산하는 거지 요거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를 말하는데 나중에 배우고요. 하여튼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있고 재산을 부여하고 있는 갑이 있고 이자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병이 있습니다.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1세대라고 해요. 그랬을 때 1세대원이 이렇게 있는데 재산 보유 현황을 봤을 때 주택으로 예를 듭니다. 공시가격입니다. 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5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병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격으로 해서 6억 원을 공시가격, 시가순액이나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시가격이 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 6억이든 6억을 초과할 때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6억을 초과 보유할 때 납세 의무가 있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을 6억 원을 주택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이 집을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가액을 주택가액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이요. 종부세 부과됐겠죠. 근데 이제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을도 여러분 다 보세요. 을 개인별로 합산해 보니까 정규인 주택을 합산하니까 5억이 제가 이거 잘못 예를 들었네. 요거 합치니까 요거는 뭐 지금 가격이 넘어버려서 제가 원래 예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요거 2억짜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시가격 을 소유의 주택이 공시가격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2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2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억이요. 그래서 합쳐서 5억으로 했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도요. 병 소유 주택 6억까지는 공시가격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6억을 초과해야지. 그래서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 합산
했을 때는 자, 이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자, 보세요. 개인별 합산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하는 것보다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해서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종부세는 이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인세잖아요. 합산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인세, 합산과세하는데 개인별은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 뭐 이것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수맥의 공통적인 성격이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5번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역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은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재산 보유세 이원화 과세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한 번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어떤 재산을 A라는 어떤 재산을 보유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B라는 부동산도 보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성남시에 만약에 B라는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일단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성남시장도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자, 개인별로 한번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자, 이따가 또 나오는 거지만 문제는 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요 부분에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이 재산세 또 과세되고 종부세도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요 재산세액을 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요 재산세액을 공제 뺍니다. 자,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이렇게 과세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해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목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종부세 이제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종부세는 자 2005년도에 도입했을 때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종부세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자 종부세 자 부과하는 목적이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뭐 성격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입원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에서 과세대상 및 과세 구분인데 자 먼저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과세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종부세 과세대상을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자, 종부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계속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요,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떤 게 종부세 대상이냐. 먼저 주택과 그다음에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근데 이 주택에 주거용건축무역적 토지 주택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별장이 있죠? 지방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고급 주택이 있죠? 지방세법상 역시 사치성산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이요. 요것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급택 재산세에서 중과세하지 않고 초과 누진세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4%로 중과세했잖아요. 사실상산이라고. 그러니까 1,000분의 44%로. 재산세에서 이미 중과세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정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아요. 정의 자체는.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가 똑같아요.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자, 과세 범위가 다른데 우리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그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랬을 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지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역자에게 도입했는데 농지는 과다보유욕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요즘 소규모로 농사 지어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아요.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규모의 경제에 실현돼가지고 수지타산이 남죠. 그래서 농지에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 이런 것들은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공장용지요. 공장, 염전, 뭐 터미널용 토지 같은 이렇게 등등등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장공사 같은 이런 것들을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들이에요. 공장에 여러분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어느 도에 자 뭐 어느 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서 대규모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땅 좀 있겠냐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도의 도지사 또 군수 뭐 그다음에 도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회사에 몰려가지고 피켓 들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과다보유 욕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 분리 대상 토지들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우리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 또 그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4%로 중과세를 합니다. 그죠? 1,000번에 4% 중과세 했어요.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인 거, 자, 주택과 토지 중에서 제외되는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종부세 과세 대상 여러분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건축물은 여러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게 상가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불악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그래서 뭐 26회 시험 같은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모두 골라봐라. 그런 문제에서 공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공장 건축물 종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박과 항공기 이런 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그 다음에 또 별장 금방 아까 얘기했어요. 이미 재산세에서 사실상산이라고 4% 중과세했기 때문에 4%로 중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자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토지에 관해서는 그냥 뭐 농지 목장이나 공장용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26회 시험 같으면 차고지가 나왔어요. 운수회사의 차고지. 차고지 그러면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와 함께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들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했죠. 그러면 지문에 자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나올 때 차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고지는 자 보는 순간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차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되면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 교재 통해서 볼 건데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주택은 종부세상이 되죠 원칙. 그래서 정규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는데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로 할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것은 여러분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 의혹제 투기역자에게 도입했는데 자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걸 억제하면 돼요? 안 되지. 서민들의 주관적으로 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은 정규개념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종부세 그때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즉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그 다음에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저번에 후생복주의한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합산해서 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이야. 집 줘놓고서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상 아닌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대상인 것과 함께 비교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 02번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에서 1. 과세대상 및 과세 구분을 봅니다. 양가로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요. 자, 그 박스를 보니까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고 또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이 대상이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종부세 대상은 주택 및 토지로 한다는 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에 해당하고 분리 대상 토지 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면제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또 뒤에 나오지만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그러면 종부세도 비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 그럼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하고 토지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 그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또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과 나대지 잡종지 등등에 대한 또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박스에 보이시죠? 그럴 때 동그라미 1번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내느냐. 자, 거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의 동그라미,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왜 틀렸어요? 건축물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자,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토지분 별도합산세, 별도의 동그라미요,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분리상 토지세액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비과세 등 봅니다. 양가로 1번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여기 비춥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합니다. 그래서 밑줄 쫙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예요. 예? 그래서 다음 중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골라라. 그 문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도 비과세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비과세죠. 자, 그래서 종부세 등등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됩니다. 감면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03번 주택에 대한 과세로 넘어갑니다. 03번 주택에 대한 과세. 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03번 주택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택의 개념, 주택이라는 거 읽어보는 겁니다. 주택이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주택인데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자, 그 아래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왜 제외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일로 중과세 했으니까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자, 읽어보시고요. 거기 화살표를 보니까 주택을 제외한 자, 별장 및 사업용 건물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밑줄 쫙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 포함하고.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무슨 뭐 상가 건축물이든 또 아니면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불악장 건축물이든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건축물 밑줄이고요. 주택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자 밑줄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밑줄자. 전구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인데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들인데 자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달달 못 외워도 괜찮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임대주택법 중에 따른 임대주택 살짝 밑줄이고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정하고 경하기 위한 기숙사및 사원용 주택 밑줄 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의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미분양주택 자 밑줄 가정 어린이 집용주택 요건 갖췄을 때 밑줄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주택 밑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예전 시험에 예전 20일 했던가 예전 시험에 이 동그라미 1번이요. 이 임대주택의 자세한 요건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그냥 뭐 또 건설임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건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자산 요건이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요건들 자세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한번. 자, 그런데 그때도 대충 눈치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워낙 뭐 등록문화주택 뭐 쭉쭉 깔려 있었는데 그때 딱 봤을 때 바꿀 만한 것은 요건 숫자 나와 있는 거 바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간에 자세한 요건 요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요 내용들 골고루 이렇게 주요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되게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혹시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막 이런 것까지 연락이 공부한다는 것은 전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이 요건 같은 것은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쭉 넘어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기본서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는 것 뿐이지 볼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런 요건 필요 없고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스는 쭉 넘어가서 이 납세무자와 공시 가격을 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양가로 1번.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전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 밑줄입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딱 6억 원이면 납세는 없어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원을 어떻게 한다? 초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시 가격이 뭐냐는 것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같으면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가를 말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3번의 과세 표준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요 얘기를 또 좀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울 때는 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몸을 좀 푸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좀 하시면서 몸을 좀 푸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종부세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건데 이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시험에서도 최근에도 시험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문제는 나왔지만 결국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자, 과세표준에 대한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맨날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문제 없이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 교재 봅니다. 3 과세표준 계속 이어서요. 양가로 1번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동그라미 1번 원칙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종부세도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재산세처럼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자, 그런데 재산세는 자,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달랐어요. 재산세 토지 건축물 같으면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곱했습니까? 70%예요. 100분의 70. 주택은 몇 프로 곱했어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무조건 몇 프로냐면 80%입니다. 100분의 80.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이요. 과세기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자,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표준은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이렇게 기초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다 3억 원을 더 공제해 줘요. 3억 원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밑줄은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자 말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 읽은 얘기의 결론이 거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표시를 여러분들이 표에 표시를 하시고 중요 표시를 하시고 표만 기억하면 돼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표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왜 6억 원을 빼냐? 6억 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주택분. 6억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납세무자였죠. 그러니까 6억까지 납세무가 없기 때문에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몇 프로예요? 80% 곱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소유 1세대 주택자 같으면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를 빼?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억 원을 공제해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자, 실질적으로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한다는 거.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제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 다른 세대는 없다고 할게요. 설명의 편의상. 1세대원인데 갑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주택인데 자, 10억 원인 주택이 있고요. 자, 을은 또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지금 1세대 몇 주택입니까? 2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종부세 자 봅니다.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이죠.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주택분은 6억 원 초과 보여야 되는데 을은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까? 네, 되지. 6억 초과했으니까 갑은. 그러면 봅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 금액 10억에 대해서 10억. 자, 가면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6억 공제합니다. 기초공제는 안 해줘요.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자일 때만 해주는 거지. 단독 소유.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곱합니다. 그러니까 48, 30이 3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겠죠. 예, 어떤 수강생분은 저 싫어해요. 3억 2천만 원이나 세금 내요. 그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자, 여러분요. 3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그러면 10억짜리도 갖고 있는데 4년이면 마이너스 되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 자체가 예전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다 그러면 지금은 한 1, 2천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것으로 굉장히 줄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과표 결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또 있는데요. 1세대원이 있는데 네, 갑은 주택인데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요. 다른 세대원들은 자, 주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서 자, 한 사람만이 지금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 소유죠. 갑 단독 소유로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럴 때 갑은 당연히 공시가격 10억이니까 6억 초과이니까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죠.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자, 여기서 또 얼마를 뺍니까?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죠. 80%예요. 그러니까 얼마?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요.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공동 소유로 자, 1세대 1주택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자,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12억 원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갑은 납세무자 돼요? 안 되지. 왜냐면 보세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균등 지분이니까 얼마씩? 6억 원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6억 원씩. 그러면은 자, 주택분은 6억 초과해야지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알겠네.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는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자, 실제로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고가의 1세대 1주택인 집은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26회 시험인가 그때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맨날 설명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자, 갑과 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는 요로 어떻게 나왔냐면 봅니다. 26회 시험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으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1세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에 자, 이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자, 그럼 갑과 을이 그러면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맨날 12억으로 예를 들었는데 12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공동 소유일 때. 자, 그런데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것을 갖다가 자, 이렇게 제가 만약에 14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로 1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4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의 표시 없으니까 7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자, 각각 종부세 계산해요.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갑과 을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자, 을에 대해서 7억 원, 합한금액 7억 원에서 자, 기초공제 3억 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지. 왜냐하면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만 해주는 거지. 공동소유니까 기초공제는 안 해주고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6억 바로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80으로 곱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품 결정에 관한 거 이거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수업을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거 그것을 평상시 수업을 잘 들었던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가볍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이번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하여튼 자, 지금 현재 정하고 그 현재 대통령 영어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동그라미 2번 80%입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미리 말씀드리면 다 그래요. 80% 밑줄이고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공제해 주잖아요.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세대 범위 봅니다. 편하게. 세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자, 편하게 봅니다.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성 및 형제자매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은 집에 자 모시고 살면은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원이 되는 거고 형제자매도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 형제자매도 자 1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곳을 일시 퇴관자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규정 없으면 자 잠시 주소다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배우자 없는 때도 1세대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에서 그 1세대 그 개념과 자 종부세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때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요. 1세대 1주택자란 누구냐?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자를 말하는데 자 이 경우 1주택 그 가로 안에 보니까 이 경우 1주택 가로 안에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B라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이 토지의 주택의 건물과 이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을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자 갑이요. 1주택과 다른 1주택에 있어서는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보냐는 건데 1세대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이 토지만을 소유할 때는 1주택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여기 1세대 1주택의 범위요. 1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자, 주택분산세 대상인 1주택을 수여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수여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자,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디귿번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건 좀 알아셔야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동그라미 A번 자, 쭉 읽어보면 결국은 자, 임대주택으로서 건설 임대주택이든 매입 임대주택이든 자부담 같은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아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배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요. 또 B번 등록 문화재주택 미출이요. 자, 요거 미출이요. 이런 것들은 1세대 주택수 계산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보세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A주택은 일반 주택인데 자, 공시가격이 10억 원의 주택입니다. B라는 주택도 갖고 있는데 B라는 주택은 여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입니다. 보유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C주택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등록 문화재 주택입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람은 지금 몇 주택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1세대 주택수 계산을 제외하니까 이 사람은 몇 주택 갖고 있는 거로 봐? 1주택. 1세대 주택자니까 요 과세금 결정 시에 자,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자, 3억 원 기초공제 받고 또 그 다음에 6억을 공제하는 즉 실제로 9억 공제하는 자, 요걸 기초공제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종부세 계산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집이 세 채지만. 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1세대 유예인데요.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자, 각각 1세대로 본다는 말은 자, 남자가 여자가요 집 한 채씩 갖고 시집장가를 와가지고 합쳐요. 자, 그래서 종부세 자 부과가 될 때 이럴 때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원래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렇게 기초공제 과세금 결정 시 3억 원을 받고 또 뒤에서 나오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령별로 부견별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각각 1세대 1주택일 때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다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기초공제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혼인도 안 하고 자, 직장 뭐 여러 가지 뭐 구하기 어렵고 혼인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막 결혼 안 하고 애들 낳아도 또 애들 잘 안 낳고 그러는데 근데 보세요.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는 말은 5년 동안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 없이 시작하는 수많은 서민 신혼부부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자, 집 한 채씩 갖고 시집장가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시집장가 와가지고 합쳤더니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집은 종부세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도 봅니다. 동고봉행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동고봉행하기 위해서 학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수 계속 미출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 됩니다. 직계존속. 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여기 윗줄입니다. 역시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가로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한 자와 그 학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세대를 합치는 효도 과정이 세대 합침으로 인해서 원래 각각 합치기 전에 1세대 1주택일 때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걸 받다가 합침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돼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가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거기 여러분 거기
그 가로안에 보니까 아까 학가한 날 두 번째 줄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 해서 그 이어지는 가로 내용 학가한 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학가한 후 과세 1년제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학가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어떤 건지 참고서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종부세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요 시점에서 학가를 했어요. 그러면 학가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일세 들어보는데 만약에 요게 57세에 만약에 학가를 했어요. 학가한 날이. 그리고 나서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그리고서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우리가 각각 일세대로 보는데 일세대로. 근데 57세 학가였어요. 그러면 요 시점이 만약에 60세가 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 요때는 학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일세대로 보지만 이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고분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요게 5년이라고 했을 때 학가한 날부터 60세가 된 이후에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1세대로.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거. 1세대로 되도록. 그래서 요거 무조건 57세 합쳤다고 해서 무조건 학가한부터 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60세 이전에 학가했을 때는 60세가 된 이후의 기간만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자, 깊은 내용이어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요 정도 내용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요. 자,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6억 원 이하는 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표를 보세요. 6억 원 이하는 자, 이거 얼마로 되냐면 1000분의 5, 1000분의 5, 0.5%부터 94억 원 초과했을 때는 10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2%까지 자, 초과 누진세율이 5단계, 과표관에 5단계로 돼 있어요. 5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그 세율 및 세액 4번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자, 어떻게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땡땡 해놓고 0.5%부터 2%까지 0.52 자, 과표관 5단계 5단계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종부세에서 주택분이 그렇습니다. 저 종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분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세율이. 근데 재산세는 어떠냐면 참고적으로 재산세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재산세에서 자, 주택분 일반 별장을 제외한 별장은 4%고 별장 제외한 일반 주택은 0104 0.1%부터 0.4%까지 0104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종부세는 052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봐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중과세액 공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세를 공제한다. 여기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중과세 세액 공제 땡땡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밑줄 그으시면 어떤 얘기냐면 아까 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인데 갑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어요.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 부동산이 있고 강남구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뭐 경기도 성남시에 만약에 B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 먼저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1차적으로 부과하고 또 성남시장이 재산세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법에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종부세 부과되는 부분에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액을 공제 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낮은 조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자,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한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자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중과세세액 계산 같은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자 박스에 자 이중과세세액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복잡해요 원래. 그래서 너무 이걸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법령상으로는. 자 이거 이렇게 복잡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예요.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자 1990년대 후반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그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요. 투기 목적도 없이.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쭉 살았어요. 그리고 살았고 또 정년퇴임해서 지금 소득도 없어요. 근데 강남은 떠나기는 싫고 거기서 살아야 돼 계속. 그런데 남처럼 또 생활 그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처럼 품위 유지하려니까 또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있는데 어떡하나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종부세 자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투기 목적도 없고 일세일투이고 자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연령별로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자, 제1항, 2항, 3항에 따라 산출된 자,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자,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라는 것과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바꾸겠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과세기준 연제 만 몇 세요? 밑줄입니다.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밑줄입니다. 만 60세 이상자부터 이렇게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줍니다. 그 아래 표를 보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 64세까지는 여기 산수세액 10% 공제해 줍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요. 65세부터 70세 이상은 여기에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비구란에 보니까 단독 명의 1세 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를 하남. 그래서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토집은 어떤 종합합산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라고 연령별 공제 아닙니다. 토집은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반드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기한별 세액공제요. 자, 동그라미 기억본 1세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제 밑줄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자, 자, 쭉 밑줄이요. 그래서 보기한별 공제는 몇 년? 5년 이상을 보유했어야 돼요. 3년으로 시험에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고 몇 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기한별 공제를 받는다는 것.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니은번 주택 보유기한의 산정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는 거고 거기 표에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을 때 자, 20% 산출세액에 10년 이상 보유하면 산출세액에 4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비고란 거기 이것도 똑같이 또 똑같습니다. 단독명의 1세 주택자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3년 아니라는 것 주의합니다. 토지분은 역시 안 됩니다. 2주택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70세고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명의 1세 주택자인데 나이가 70세고 10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 70세 이상이니까 30%, 10년 이상이니까 40% 보유기한별 공제 합치니까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세부담 상한선 있죠?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선 계산 사례 문제도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종부세는 이 세부담 상한선이 굉장히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기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부담 상한 보니까 보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 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무자에게 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쫙. 자 그러니까 당연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총세액 상당액 전년도 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비교해서 전년도 세액이 올해 얼마를 못 넘게 한다? 150%요. 이거 300%였다가 150%를 받긴 해. 옛날에 이것을 300%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요것만 딱 기억해요.
재산세는 세부담상환선이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공시가 관계없이. 주택만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돼서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였잖아, 세부담상환선. 자,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미리 말씀드리면 150%입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자, 요거 기준만 알면 돼. 종부세는 세부담상환선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요거만 알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환은 그래가지고 박스에 자세한 내용들 나왔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에 대한 과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